안녕하십니까. 재향군인 안보교수 장형룡입니다. 향군 안부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해 수호의 날, 그들을 기억하는가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6년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서해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국군 호국용 55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기념일이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이유는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국군의 피해가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 6월 15일 최초의 서해교전, 연평해전이 일어났으며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한국 해군의 압도적 화력 응사로 14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북한은 어뢰정 한 척이 침몰하고 함정 5척이 대파되고 4척이 중파되었으며 최소 30여 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으나 한국 해군의 피해는 초계함 한 척과 고속정 4척의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9명의 장병이 경사원 입는 데 그쳤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여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수리호 장병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NLL을 사수했지만 이 전투로 357호 정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장병 47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같은 해 5월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은 천안함은 두동강으로 절단되어 침몰하였으며 온 국민의 분노와 슬픔 속에 인양되어 현재는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한 전투로 당시 해병대원과 민간인 각각 2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북한 측도 최소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북한군이 한국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포격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서해 NLL 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3년 6.25 전쟁의 정전협상 시 양측은 육상의 군사 분계선만을 설정하고 해상 분계선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휴전 당시 북한 해군은 괴멸되었고 동서의 전 해안은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정전협정 이후 해상에서의 군사 충돌 우려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북방 한계선 NLL을 설정하였습니다. 서해 NLL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삼해리 영해에 입각하여 백령도를 비롯하여 서해 5도와 북한 지역의 중간선으로 교동도 서측방에서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의 좌표로 연결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할 당시 NLL에 따른 관할구역을 인정하였으나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을 일으켜 이를 무력화한 후 같은 해 9월 2일 일방적으로 서해 경비개선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서해 NLL 일대에서는 해상 경계선을 놓고 제2연평해전은 물론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 수차례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남북한은
9.19 군사합의서에 NLL을 명시하고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해상 경계선 문제는 추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언급하면서 서해 NLL을 분쟁화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해상에서 43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8일과 19일에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으로 포격 도발을 하였고 10월 24일에는 서해 백령도 서북쪽 약 27km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 이남 3.3km까지 침범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북한은 3월에 있는 한미연합연습 자유방패에 반발하여 3월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수역을 향해 수시로 포사격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동북아 정세를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인 영역으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토는 국가 구성의 기본 요소이자 국민의 생활 공간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며 군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즈음하여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55명의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고 주모해야 할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참수리 357정과 함께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키를 움켜쥐었던 조타장 고 한상국 상사와 기관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산화한 고 박동혁 병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잠들어 있는 천안함 47명의 용사들과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는 두 동강이 된 천안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안함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해온 생존 장병들을 우리 사회는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은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완성하고 다양한 미사일 시험으로 우리 국민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철통 같은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야 하며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웅들의 값진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해를 수호한 55인의 호국 영웅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요, 남편, 아버지였기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되새기면서 국토수호 결의를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